자극이 존재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물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죠. 그렇죠? 큰 물질은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물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물질은. 그러면은 제가 방금 전에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썼었죠? 자기장의 세기 H는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H 얼마였었죠? H는 4. 파이 얼마죠? 뮤제로분의 1에 얼마? R 제곱은 얼마였었죠? M. 그쵸? 근데 여러분 얘는 어때요? 자기장의 세기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얘를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얘는요. 투자율. 그쵸? 그럼 여러분 이 자기장의 세기와 요 투자율은요. 비례한답니까? 반비례한답니까? 반비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될수록 투자율이 작아질수록이죠?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투자율이 작아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큰 물질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자기장의 세기는 가장 큰 물질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가장 큰 물질은 투자율이 가장 어떤 물질을 찾으세요? 가장 작은 물질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용과 같죠? 그래서 다음 중 투자율이 가장 작은 건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고요. 그 중에서 투자율이 가장 작은 것은 누굽니까? 답은 3번 구리입니다. 구리의 투자율이 가장 작아요. 구리의 투자율이 가장 작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12번이죠? 112번. 그거는 조금 문제에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험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시험 문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바꿔 볼게요. 지금 보면요.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오타가 나서 가지고 시험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시험 문제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이 아니라 어느 자극에 의하여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가 아니라 자극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배로 하려면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몇 배로 해야 됩니까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옳은 문제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마찬가지죠?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 자극에 의하여죠? 뭐라 말씀드렸어요? 4파이 뮤제로분의 1 누구죠? R제곱분의 M입니다. M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자기장의 세기가 처음에 얼마가 돼야 된다 했어요? 자기장의 세기가 처음에 2분의 몇 배? 1배.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배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 증가했습니다입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를 말합니까? 감소를 말합니까?는 감소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리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이 몇 배가 돼야 됩니까? 거리의 제곱이 2배. 거리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한답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답니까? 거리의 제곱 반비례니까 제곱이라는 건 여러분 몇 번 곱하세요? 저 2번 곱하세요. 2번 곱하세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거리가 2배가 된다면 자기장의 세기는 2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된다? 4분의 1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몇 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제곱 반비례하는 거죠? 누구를 제곱하면은 2가 됩니까? 누구를 제곱하면 2가 되는 거죠? 루트 2. 루트의 제곱이 2가 돼서 얘는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몇 번이더라? 1번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3번. 113번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113번은 누구를 구하세요죠? 자력선의 수. 근데 어디로부터 나오는? 공기 중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전기력 선수는 제가 몇 개라 말씀드렸어요. 전기력 선수는 몇 개? 전기력선은 공기 중이죠? 진공, 공기 중으로부터 Q쿨롬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라 말씀드렸어요.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온 제로분의 Q. 이건 전기력선의 수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누구의 수죠? 자력선의 수. 자력선의 수는 누구? 여기에 진공의 유전율 대신에 누굴 집어넣으면 됩니까? 진공의 투자율 뮤제로 분해. 그렇죠? 전하 대신에 누구?
자극의 세기, 얘가 자력선의 수, 얘가 전기력선의 수, 얘는 전기력선 수, 얘는 자력선의 수죠. 그렇죠? 공기 중이기 때문에 뮤제로가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공기 중이니까 여러분 얘는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인데, 만약에 공기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기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뮤제로 옆에 누가 붙어야 돼요? 뮤 S가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는요 뮤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답은 누굽니까? 지금 답은 얘예요. 지금 답은 얘. 왜? 문제가 누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공기는 뮤제로분의 m이 맞지만 공기가 아니라 만약에 자성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뮤제로 뮤s 또는 뮤분의 m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공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답이 3번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13번의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 몇 번? 114번이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114번은 똑같은 문제고요. 114번 여러분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113번, 114번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114번도요. 자력선의 총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114번은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냐면 지금 자력선의 총수. 그럼 여러분 제가 공기 중으로죠. 문제 마찬가지로 공기 중으로부터 자력선의 총수, 공기 중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제가 몇 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공기 중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몇 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뮤 제로분의 몇 개입니다? m개입니다. 그렇죠? 자력선의 총수죠. 공기 중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개수는 뮤 제로분의 m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 뮤제로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뮤제로라는 건 진공투자율. 뮤제로라는 건 진공투자율이고요. 기억나시나요? 뮤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인데 이 진공의 투자율의 크기를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뮤제로 진공의 투자율 크기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4 파이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몇 승? 7승이라 했었죠. 그렇죠? 요거 넣어주시고요. 진공의 투자율 넣어주시고 m은 뭡니까? m은요 자극의 세기죠? 자극의 세기 얼마나 돼 있어? 자극의 세기는 1로 돼 있죠.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지금 진공의 투자율 뮤제로는 아까 전에 암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죠?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자극의 세기가 얼마? 1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께서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물론 약이죠? 약 몇 번? 2번 됩니다. 2번. 8 곱하기 10의 5승계. 계략적으로 7.958이니까 얼마? 8이라고 해도 되겠죠? 8 곱하기 몇 개? 10의 5승계의 자력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15번. 115번은 빛 투자율이 1인 환상철심에 자개의 세기가 H일 때 이때 빛 투자율이 10인 물질로 바꿀 때 자속 밀도를 구하세요라는 거고요.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110번을 풀면서 자속 밀도에 대한 식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속 밀도 B는 얼마입니다. 뮤 얼마? H. 그렇죠? 자속 밀도 B는 뮤 H. 고요. 여러분 얘가 누구죠? 얘가요? 투자율입니다. 투자율. 그렇죠? 그래서 자속 밀도는 식이 어떻게 돼요라고 하면 뮤 H인데 여러분 지금 빛 투자율이 얼마짜리인데 처음에는 1인데 빛 투자율이 얼마짜리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빛 투자율이 10. 그러면 여러분 얘는 투자율을 몇 배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10배. 10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속밀도와 투자율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물론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할 때. 그렇죠? 얘가 일정하다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줘야 되겠죠? 얘가 일정할 때 얘가 10배가 되면은 얘도 몇 배가 되더라? 10배. 10배가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자속밀도 B는 뮤H인데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면 이 자속밀도는 투자율 값에 비례하는데 얘가 B 투자율이 10이 됐다. 10배가 됐습니다. 자속밀도도 따라서 10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115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115번은 2번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2장의 1번이죠? 2장의 1번 자석에 의한 자기장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페이지에 116번부터는 2번 누구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과 자기회로죠.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과 자기회로 말씀드려 볼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현상과 자기회로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주위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전류가 흐를 때 주위에 뭐가 만들어지더라?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자기장이라는 건 어떤 자극을 놓은 것과 같은, 그렇죠? 주위에 자석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여러분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누구? 앙페르. 암페어라 하기도 해요. 암페어라 하기도 하고요.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이라는 게 있죠.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 그럼 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에 의한? 제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했었죠? 그래서 오르나사 법칙이라는 건, 앙페르 오르나사 법칙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에 누굴 만드는데?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쵸? 자기장을 만드는데,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만드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요 자기장의 누구를 결정하는 법칙이다. 얘는요,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방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 앙페르 온나사 법칙이에요. 누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이 만들어진대. 요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오르나사 법칙이라 합니다. 그러면 요런 의미예요. 요런 의미. 여러분 얘가 누구? 전선입니다. 전선. 얘가 누구? 전선이에요. 전선. 이렇게 전선이에요. 전선. 전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 전선에 누가 흐르죠? 전선에는 누가 흐른다? 전선에는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은 몇 가지 방향이 있어요? 두 개. 1번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1번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2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방향이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류가 나오기도 하고 전류가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표기를 하죠? 표기를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 여기에 전선 가운데다 점을 찍었어요. 도트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나온답니까? 들어간답니까? 전류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도트 표기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크로스 표기를 할 겁니다. 크로스 표기. 가운데다가. 그럼 얘는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으면 전류가 들어간다라는 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있고요. 도선이 있고요. 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올 때다가 누구 나오는 방향 나오는 표기를 갖다 어떻게 도트 점을 찍어 줄 거고요. 들어가는 방향을 표기할 때 어떻게 크로스 표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전류뿐만 아니라 어떤 에너지든 간에 나올 때는 도트 들어갈 때는 크로스 표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도선이죠. 그렇죠? 얘는 전류가 여러분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전류가 여러분 반대편 칠판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에 누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누구를 결정하는 법칙을?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앙페르의 왼나사가 아니라 오른나사죠. 오른나사입니다. 그러면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은요.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제가 아까 전에 전류가 나온답니까? 들어간답니까? 나온다. 그럼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자기장이 어떻게? 나머지 네 손가락의 회전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회전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요.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를 만들어요.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나머지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다시 표기해 볼게요. 도트기 때문에 전류가 나옵니다. 들어갑니다. 전류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그렇죠? 자석이 있고요. 이쪽에 빨간 쪽이 N극이고 파란 쪽이 S극이죠?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누굴 놓으니까 자석을 놓으니까 N극이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가리킨다?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에 놓으니까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고 여기에 놓으니까 이렇게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이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오른나사 법칙이고 엄지손가락이 전류, 내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얘는요. 이 크로스 표기라면 전류가 나온답니까? 들어간답니까? 얘는 들어간다. 엄지손가락의 전류 방향 들어갑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장이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내 손가락의 회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누구를 결정하는 법칙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 몇 번 문제? 16번 문제죠, 뭐. 16번 문제. 16번 문제죠, 뭐. 그쵸? 16번. 16번에 여러분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누구의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법칙이라 되어 있습니까? 16번에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보는 법칙이라 되어 있죠? 제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보는 법칙, 무슨 법칙이라 말씀드렸어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라고 했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몇 번 돼야 돼요? 답이 1번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라면요. 세 개도 결정해 볼게요. 그쵸? 얘는 누구? 비오 사바르 법칙이 있어요. 원래 뭐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라고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비오 사바르 법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누구?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누굴 만드는데? 자기장을 만드는데 방향은 오른나사 법칙이었다면 비오사바르는요. 자기장의 누구를 결정한다? 자기장의 세계를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오른나사가 방향을 결정했다면요. 비오사바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를 결정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누가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요름에 누구를 결정한다죠? 세기.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계를 결정하는 법칙이고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DH. 자기장의 세계는 얼마? 4. 파이 R 제곱분의 얼마죠? 전류 I의 DL의 사인 세타. 요거예요. 뭐 여러분 D라는 거는 델타라고 해서 어떻게 삼각형으로 표기하기도 해요. D는 델타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표기하기도 합니다. D. 요 식도 여러분께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얘를 가지고 쓸 일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앞에 D가 붙으면은 굉장히 작다라는 소리고 전체 자개의 세계를 구하기 위해선 적분해 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이 식을 여러분께서 뭐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겠지만 식 자체 생김새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얘를 찾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비오사바르 법칙 식 생김새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결국은 제가 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뭐라 말씀드렸냐면 전류가 흐를 때 누구를 결정한다? 자기장의 세기. I가 있죠? 전류가 흐를 때 H.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 그렇죠?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어떤 법칙을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앙페르의 온나서 법칙. 그렇죠? 그러면 앙페르 온나서 법칙은 제가 무슨 법칙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얘는 전류 자기장 방향. 그렇죠? 그 다음 제가 어떤 법칙 말씀드렸어요? 얘는요, 비오사바르. 비오사바르는 뭡니까? 비오사바르는 전류 자기장 세기입니다. 그래서 전류 자기장 방향, 온나서 법칙. 전류 자기장 세기는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가시면서, 그렇죠?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116번을 했죠? 116번은 여러분 뭡니까? 116번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보는 법칙이다. 무슨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앙페르의 온나서 법칙. 뭐 1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7번. 117번은 여러분 지금 무슨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17번은 비오사바르 법칙.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비오사바르 법칙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죠? 전류 자기장의 세기. 그렇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이 몇 번 돼야 돼? 답이 그렇죠. 3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8번. 문제를 보니까 누가 흐르고 있다. 누가 흐르고 있다. 첫 번째 118번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8번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18번을 보시면 전류가 흐르고 있고 마지막에 누구를 구하세요입니까? 마지막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는 소리고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제가 누구 법칙으로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얘는요? 비오사바르 법칙. 그렇죠?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은 뭐라 말씀드렸어요? 비오사바르 법칙은 얼마? 4파이 R제곱 I dl 사인 세타. 4파이 R제곱 I dl 사인 세타. 얘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는 4파이 R제곱 I dl 사인 세타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답이 몇 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찾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식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식을 좀 잘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앙페르 온나서 법칙, 전류 자기장 방향. 그다음 누구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전류 자기장 세기.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9번부터 한번 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119번부터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거예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여러분 제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누구를 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는 우리가 이제 이 비오사바르 법칙을 가지고 구해서 나온 결과식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들은 기사반에 가서 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지는 뭐 적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기사에서는 할 건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누구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결과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과식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07번을 한번 보기 전에 제가 107번이 아니죠. 119번을 풀기 전에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 외우셔야 되냐면 원형 코일 어디 중심 원형 코일 중심 자기장의 세기를 보셔야 돼요. 얘는 우리가 이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는 뭐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구? 코일은 여러분 뭘 가지고 코일이라 합니까? 코일은 도체를 어떻게
여러 번 감아놓은 걸 코일이라고 해요. 도체를 어떻게 구리선 도체를 어떻게 절연해서 여러 번 감아놓은 걸 뭐라 한다? 얘를요 코일이라 합니다. 코일. 구리선 도체를 여러 번 감아놓은 것을 코일이라 해요. 코일을 감을 건데 코일을 여러분 지금 어떤 모양으로 감으세요라고 돼 있어요. 얘가요. 원형. 원이라는 건 원형으로 그렇죠? 원의 형태로 코일을 감았을 때 중심의 자기장의 세계를 구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제가 코일을 원형으로 감아 볼게요. 지금 코일을 감을 건데요. 몇 번 감았어요? 이렇게 여러 번 감았어요. 여러 번. 어이구 좀 못 그렸다. 그쵸? 이쁘게 감아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번 감았죠?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몇 번 감았습니다. n번 감았어요. n번.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코일을 감았는데 몇 번 감았습니다. n번 감았습니다. 그렇죠? n번 감은 코일에 누구를 흘려줄 거예요? 여기다 누구를 흘려줍니다. 여기다 누구를 흘려줍니다.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류가 흐르면은 누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봐볼까요? 여러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여러분 이렇게 흐른다 아니면 이렇게 흐른다. 1번 이렇게 흐른다 아니면 2번 이렇게 흐른다. 전류는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럼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얘가 전류, 얘가 자기장이라 했었죠? 이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전류, 얘가 자기장이 되기도 합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얘는 나온답니까? 들어간답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고 있죠? 나오니까 어떻게 표기해줘요? 나오면 도트 이렇게 자기장이 나올 거예요. 전류가 흐르고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원형 코일 중심에 자기장의 색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반지름을 제가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이 얼마? R미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몇 회 감은 코일에 몇 회 감은 N번 감은 어떤 코일에? 원형 코일에 누구 흘려주고 있어요? I암페어에 전류 흘려주고 있고 그렇죠? 중심에서 자계를 구하라. 반지름이 아닌 원형 코일이죠? 얼마가 된답니까? 는 H는 얼마? 2R분의 얼마? 권수가 있으면 N번, 권수가 한 번이면 뭐 존재할 필요가 없고요. NI입니다. NI.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또는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죠. 이렇게.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암기하시는 거죠?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공식이 얼마입니다. 얘는 2R분의 NI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2R분의 NI. 그림 그리실 필요도 없고요. R이 뭔지 뭐 N이 뭔지만 좀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몇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앞에서 이제 앞으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건데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식의 대입해서 R, R은 뭐죠? 반지름분의 NI, N은 권수. 권수라는 건 뭡니까? 권수라는 건 코일을 감은 횟수. 감은 횟수, I라는 건 전류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NI. 그런 시외 대입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11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19번. 119번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119번에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119번에 자장의 세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어떤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했어요. 문제 보니까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께서 식이 빨리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9번에 보면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에 대입해서 H는 얼마예요? 누구? 2 누구분의
R분의 얼마가 되더라? NI가 되더라. 그렇죠? 2R분의 NI가 되더라. 그렇죠? 암페아. 전류의 암페아. 권수의 턴. 나누기. 반지름의 미터. 그렇죠? 이렇게. 2R분의 NI죠. 단위는 암페아 턴 분했다. 그래서 뭐예요?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공식 그대로죠? 누구? 2R분의 NI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얘를 비오사마르 법칙으로 풀어내면, 적분해서 풀어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답은 2R분의 NI니까 몇 번이라는 거 제가요? 그렇죠. 1번.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누구? 100 몇 번? 20번. 120번. 120번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까? 120번도 자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120번 문제를 보니까 자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120번은 누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줄 가운데 보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첫 번째 줄 가운데 누구의 자기장의 세기입니까? 얘가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H는 식을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누구? 2R분의 얼마입니다죠? NI. 2R분의 NI.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얼마에다가? 2에다가. 그쵸? R은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R은요? 반지름. R은 누구다? R은 반지름이다. 그쵸? 지금 여러분 반지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반지름이 얼마입니다? 5cm죠. 그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얼마? 0.05. 저기 분해. N은 누굽니까? N은 누굽니까? N은요. 권수죠? 권수가 몇 회입니까? 권수 몇 회? 10회. 곱하기. I는 전류죠 얼마? 15. 그쵸? 뭐 얘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150 나누기 0.1.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되더랍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얘는요? 1500. 저렇게. 뭐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암페아 퍼 메타 또는 암페아 턴 퍼 메타. 뭐 이렇게. 그쵸? 풀어주시면 되겠죠. 120번에 2번이죠.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로 몇 번? 121번. 또 계산 문제 여러분 지금 121번. 121번은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까? 121번은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얘는요? 자기장의 세기. 그쵸? 121번도 자기장의 세기인데 누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했어요? 얘가요? 원형 코일 중심. 그러면 여러분 뭐 이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그쵸? 문제에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식을 사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H는 누구분의 2R분의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NI. 이 R분의 NI, 그쵸? 그러면 그대로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2 곱하기. R은 누구다? R은 반지름. 지금 여러분 121번에 보니까 반지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반지름이 얼마? 10cm. 그쵸? 미터로 환산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0.1. 분의 N은 여러분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N은요? 권수. 몇 회? 10회. 곱하기. I는 누굽니까? I는 전류. 전류가 몇 암페어라 돼 있어요? 전류가 20. 뭐 요 놈이죠, 요 놈. 그렇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얼마죠? 얼마? 1000. 그렇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라고 답이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요? 3번. 3번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2번 한번 봐볼게요. 122번. 122번 할 건데, 마찬가지죠? 122번도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122번, 자기장의 세기. 122번,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여러분 뭡니까? 원형? 도체입니다, 도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코일과 도체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코일은 뭐를 가지고 코일이라 말씀드렸죠? 도체를 어떻게 감아놓은 거? 여러 번 감아놓은 거. 그렇죠? 그러면 도체라는 거는 가문의 수가 몇 번이라는 겁니다. 가문의 수가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형
코일이라는 게 뭐라 말씀드려서 코일은 도체를 어떻게 하는 거? 여러 번 감아 놓은 거. 그래서 도체라는 건 여러분 그러면 가문의 수가 몇 번이라는 겁니다. 가문의 수가 한 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H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누구분의 2R분의 얼마인데? NI인데 NI인데 여러분 얘는 코일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도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권수가 몇 번이라는 거죠? 권수가 한 번이라는 거고 곱하기 1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쵸? 권수가 1회니까 1 곱하기 i는 i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n은 우리가 뭐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2r분의 i가 되더라. 권수가 2회다. 도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에 보면은 누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까? 거기에 권수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도체기 때문에 권수가 1이기 때문에 언급이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곱하기 R은 뭡니까? R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얼마? 0.1 10cm니까 0.1. 그렇죠? 분의 전류가 I인데 여러분 지금 전류 I가 몇 암페어라 되어 있습니까? 전류 I가 1암페어. 그렇죠? 요거죠, 뭐. 그렇죠? 요거. 그렇죠? 얼마? 5. 5. 그쵸, 5. 그래서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 몇 번이더라? 답은요? 그쵸, 맞아요. 1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분 19, 20, 21, 22. 네 문제를 풀었어요. 그쵸? 여러분, 요 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자기장의 세계를 구했는데, 누구의 자기장의 세계를 구한 거죠? 원형 코일 중심. 그쵸?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 여기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얼마가 되더라? 2 모분의 R분의 얼마가 되더라? N I 2R분의 NI 얘가 바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다. 그렇죠?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NI다. H라는 건 여러분 자기장의 세기고 누구? 원형 코일. 그렇죠?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I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R분의 I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원형 코일 했으니까 두 번째. 누구? 무한, 직선. 도체도 좋고 전류도 좋아요. 직선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얘는 여러분 말씀 안 드렸지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비오사바르도 있고요. 앙페르 주회적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은 뭐 물론 비오사바르도 풀어낼 수 있지만 앙페르 주회적분 법칙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놈으로 한번 구해봤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직선 전류가 흘러요. 얼마? I 암페어가 흐릅니다. I 암페어.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직선 전류긴 한데 여러분 유한이라 되어 있습니까? 무한이라 되어 있습니까? 무한. 이 길이가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 굉장히 엄청 길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가 엄청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가 엄청 길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무한이라는 거 끝이 없을 수는 없고, 그렇죠? 이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이 직선 도선의 수직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무한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요. 그렇죠? 요 도선으로부터 도선의 수직 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R미터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는 거고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하면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지금 전류가 어떤 손가락 방향으로 흐릅니다.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온나서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드는 어떤 자기장? 회전하는 자기장.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은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자기장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어떻게? 이쪽은 들어가야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무한 직선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주위에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들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무한직선 전류의 I 암페어 걸을 때 요 누구 직선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색이 얼마예요? 라고 암기해 주세요. 얼마? 2파이 R분의 I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쓸까요? 원형은 2R분의 NI. 그렇죠? 누구는요? 무한직선. 무직이라고 쓸게요. 무한직선.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얼마? 2파이 R분의 I예요. 2파이 R분의 I. 원형 코일은 2R분의 NI. 다시 무한직선 얼마? 무한직선은 2파이 R분의 I. 그렇죠? 요 길이가 누구보다 R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 때, 그렇죠? 무한직선이라 할 거고요. 무한직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 2파이 R분의 I.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2파이 R분의 I. 그렇죠? 좀 간단하게 외워주세요. 그렇죠? 2파이 R분의 I. 2파이 R분의 I가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 123번 한번 해볼게요. 123번. 여러분 지금 123번에서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까? 무한히 긴 직선.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기장의 세기. 무한히 긴 직선도선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무한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공식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2파이 R분의 얼마? I죠. I. 그쵸?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쵸? 누구에다가? 2에다가 곱하기 2에다 곱하기 누구죠? 파이. 파이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원주율 파이는 얼마로 정의하죠? 그렇죠. 3.14.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3.14. 넣으시고. 그죠? 그 다음 R은 뭡니까? R은요? 거리. 몇 미터 떨어진 데라 돼 있어요. 몇 미터 떨어진 곳이다. 15cm니까 미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얼마? 0.15. 그쵸? 요거 분해. I잖아요. 그쵸? I. I는 전류인데 여러분 전류가 얼마나 돼 있어요? 20. 이렇게 눌러보라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라는 거고요. 얘는 물론 약입니다. 약. 그쵸? 얼마? 21.2. 그쵸? 암페어 퍼 메타. 이렇게.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 그쵸? 이렇게. 21.2.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몇 번 되는 거 답은요? 뭐 3번.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누구? 124번. 여러분 124번은 문제에서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124번 똑같은 문제죠? 긴 직선도선에 I 암페어 전류 걸을 때 도선에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R미터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했었죠? 그럼 여러분 제가 긴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뭐라 돼 있어요? 2파이 R분의 I잖아요. 그쵸? 긴 직선, 무한직선 전류, 무한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니까 분자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분자는 비례. 분모는 반비례. 그쵸? 그럼 여러분 요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요? I. 전류에는 어떻게 됩니다? 전류에는 비례하고요. 그쵸? 거리 R에는요? 반비례. 그쵸? 분자에 있는 전류와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가 되겠죠.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니까 얘는 답이 몇 번이라는 겁니까? 답이 몇 번? 2번.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몇 번? 125번. 125번. 여러분 지금 125번은 누구의 자기장의 세기를 줬어요, 지금? 무한직선 도체,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를 줬죠? 그럼 여러분 한번 식을 써보겠다 이거야, 그쵸? 125번 보니까 누굴 줬냐면 무한직선 도체, 전류에 의한 누구?
자기장의 색이 자개의 색을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H는 식이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색이 얼마나 말씀드렸죠? 2파이 R분의 누군데? I인데. 그쵸?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요. 2파이 R분의 I예요. 그쵸?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무한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2파이 R분의 I를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125번 문제를 보니까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125 문제는 전류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죠? 전류라는 건 누굴 구하라는 겁니까? 전류라는 건 I를 구하라는 거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요. 얘가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면 되니까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누가 돼야 돼요? 곱하기. 그래서 얼마가 되더랍니까는요? 2파이 R에 얼마? H. 2파이 R에 H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해주세요. 이 뭐 하실 수도 있고요. 그쵸? 파이는 얼마 넣으시면 됩니까? 파이는요? 3.14 넣으시면 되잖아. 2 곱하기 3.14에 곱하기 R. R은 여러분 거리인데 거리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거리가 10cm 얼마? 0.1에. 그쵸? H가 자기장의 색이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돼 있어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돼 있다? 2. 그쵸?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는 얼마? 1.256 암페어. 물론 약이죠. 그쵸? 1.256 암페어니까 계략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계략적으로 1. 얼마입니다. 1.26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1.26입니다. 그래서 125번은 1.26이니까 정답이 1번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다?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NI. 그렇죠? 그 다음에 무한직선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다. 그렇죠? 이 두 개를 가지고 풀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또 다음 내용을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